안양 파빌리온, 미메시스, 아모레 퍼시픽 연구소, 제주 티하우스에 이은 알바로 시자의 국내 5번째 설계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사유원은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경북 군위 산자락에 조성한 약 20만 평 규모의 대구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사유원은 알바로 시자, 승효상, 최욱 등의 건축가와 정영선,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조경가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조성한 공간입니다. 배치도에서부터 이 파빌리온의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경사가 있는 산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지에서 접근하며 점점 고립되어 들어가는 것 같은 파빌리온의 끝에서는 메스가 떠 있으면서 남쪽으로 마운틴 뷰가 열리는 시퀀스적 반전을 연출합니다. 위치 선정부터 대지의 경사를 잘 이용하였고 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설계입니다. 곡선도 시각적으로 단번에 파악되는 그리고 인면적으로만 휘어지는 2차원적이었던 전작들과는 달리 휴먼 스케일에서 공간을 충분히 경험해야 비로소 파악되고 배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단면적으로도 완만한 경사도가 있어서 마치 3차원을 넘어 4차원적인 곡선이 내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제가 경험했던 알바로 시자의 건축물들은 그 면이 어떠하든지 내부와 외부의 경험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외부에서 본 곡선이나 면은 외부에서 감상한 경험대로, 내부에서 느끼는 곡선이나 면은 내부에서 감상한 경험대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나 공간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하고 미메시스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외부의 곡선이 내부 갤러리 공간에서 해당하는 작품이 걸려있는 벽면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여원은 건축물과 파빌리온의 중간적 성격에 일종의 거대한 구조체처럼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창이나 단열재가 있는 벽으로 내외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내부에서 느끼는 면과 동시에 빛과 바람, 어쩌면 비까지도 느끼며 내 외부의 경험이 동시에 연속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여원, 나아가 사유원에서 감상하는 작품과 조각들이 일반적으로 실내의 적절한 조도와 습도,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는 전통적 방식의 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모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구 철학의 건축적 구조화의 알파인 판테온 신전을 현대판으로 재현한 공간감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로 나무 텍스처를 새겨놓았습니다. 큰 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면을 텍스처가 거칠게 살아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다 보니 단조롭지 않고 또 비나 바람 등의 외부 영향에서도 단기간에 부식되거나 색이 금방 바래지지 않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바로 시자 치고는 거친 마감이어서 의외이긴 하지만 알바로 시자 스스로의 디자인 관성적이지 않은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라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고 헤르조그 드메론이 설계한 송은에 대해 마치 나무의 텍스처를 살린 노출 콘크리트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한 수 알려주는 듯한 연출입니다. 소여원의 작품들 또한 알바로 시자가 직접 디자인한 조형물입니다. 정말 공간과 함께 조형물이 주는 텐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애초에 소여원은 피카소의 게로니카와 임신한 여인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염두한 현실화되지 못한 1992년 프로젝트인 유럽 캐피털 오브 컬처 디자인이지만 클라이언트와 합의하여 사유원의 그 디자인을 착안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피카소의 작품들보다는 알바로 시자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어서 의미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코 채플, 지중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등 작품과 건축물의 물화일체의 경지를 이루는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일체화를 이루는 경험은 분명 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약간 더 극도의 텐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바로 시자의 두 작품이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두 영화의 시퀀스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2006년 작품 괴물에서 현서와 세주가 생존과 탈출을 위해 숨죽이며 괴물을 바라보던 그 구도가 다른 작품은 잠시라도 눈을 떼면 페이스 허거가 나와버리는 것은 아닌지 알바로 시자가 전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극도의 불쾌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길고 완만한 내리막 경사의 오른편으로 벽의 밑부분을 찢은 인방과 같은 구조도 공간적 카리스마를 연출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는 사람 키의 절반 정도이지만 끝지점에서는 사람이 서서 온전히 통과할 만큼 레벨차가 완만하게 나는 경사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선을 인방구조의 밑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대지에 가깝게 붙어 낮게 자라며 퍼지는 좁눈 향을 마사토에 심어놓은 것과도 아주 조화롭습니다.
작품이 달리기 전 준공 사진에는 축구장 마냥 격자 패턴의 잔디가 심어져 있었던 것이 알바로 시자의 중정 정원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바로 시자 작품들에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 계획이 돋보이기는커녕 읽히는 사례를 본 이력이 없고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알바로 시자에게 퀄리티 높은 정원 계획을 바랄 수는 없기에 이건 클라이언트가 바꾸기를 아주 잘한 것 같은 결과입니다. 소여원의 디자인이 애초에 유럽 캐피털 오브 컬처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보니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지만, 남쪽을 향해 나 있는 창으로 본 지극히 한국적인 자연 풍경과 좁눈양으로 조성한 중정으로 그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